오늘 주인공이 이제 교구로 하면은 거울이고요. 그리고 이제 물론 거울과 같은 역할이지만 많은 엄마쌤들이 생소해 하시는데 리플렉터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저희가 뭐 거울, 뭐 대칭 활동, 그리고 돌리기 활동할 때 투명 지오보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오보드 이렇게 소개해드릴 건데요. 이 교구들은 이제 대칭이랑 도형 돌리기 단원 그리고 평면 도형 단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구죠. 네, 여기에 네.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요.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지 오늘 소장님께서 다 짚어주실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저는 궁금한 게요. 돌리기 뒤집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걸까요? 소장님도 어려우신가요? 저는 돌리기 뒤집기 하면 쥐약이죠. 정말 못하고요. 제가 플라토 교재 쓰면서도 사실 제일 어려웠던 데가 쓰면서 제가 어려웠던 게 돌리기 뒤집기였고 실제로 그래서 답을 쓸 때도 실제로 교구로 돌려보고 그걸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아하. 그만큼 많이 어려워하는데 뭐 저는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원희 PD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조금 많죠. 네. 근데 이제 저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걸. 혹시 배우셨어요? 저는 기억은 없는데 네. 지능 검사 뭐 이런 거 할 때 좀 있었을 그죠?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저는 네. 교과에서 배운 기억은 네, 없어요. 네, 네,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배워서 그런 게 아닌가. 혹시 더 젊으신 선미 쌤 혹시 배웠다고 하나요? 선미쌤 배우셨을까요? 아니시래요. 젊으신 것 같은데. 네. 어쨌든 두 살 더 있어. 아,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그런 기억은 없으신데 그래서 네. 배운 적이 없어서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면은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엄마쌤들도 그러시고 저희가 네. 돌리고 뒤집기, 뭐 도형의 이동 이런 얘기할 때 늘 공간 지각력, 공간 감각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. 맞아요, 근데 이제 맞아요. 공간 지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돌리고 뒤집기 할 때 많이 필요한 능력인데 이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공간지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막 주르륵 따라올 거예요. 그래서 막 이거 뭐 너무 어렵고 하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돌리기 뒤집기로 예상을 하면은 어떤 물건을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돌려봐야 알잖아요. 그죠? 돌려보면 충분히 알 수 알 수 있어요. 있죠. 직접 예, 돌려보면 알 수 있는데 네, 네, 네. 그러다 막 돌려보다가 돌려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있어야 거예요. 그게 그게 공간지각력을 생각하시면 편해요. 음,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돌렸는데 그 물건이 너무 커다랗고 그 물건을 돌리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런데 이 물건이 돌아갔을 때 모형은 예상하고 싶어요. 네. 그럴 땐 당연히 상상을 해야 되는 네. 거예요.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간지각력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이 어떤 차이가 극심합니다. 네.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주차 있잖아요. 주차. 네네네. 주차도 어떤 사람들은 차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차가 진행할지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절대로 주차를 못해요.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자기가 이렇게 핸들을 꺾었을 때 그렇죠. 차가 어디로 움직일지 자신이 없기 거리도 때문에 가늠할 수 그렇죠.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게 다 공간지각력이죠. 그래서 사실 이 공간지각력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차이도 되게 많아요. 타고나기를 잘한 사람이 평생 있죠. 그렇게 산다고 봐도 되잖아요. 그렇죠. 저희 개발진 중에도 굉장히 공간지각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. 우리 그 상 같은 사내님의 그 와이프분. 그분은 굉장히 뛰어나시고 저는 이제 평균으로 치면 전체 100분 중에 한 80% 정도의 공간지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저는 선천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유아 때 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공간지각력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약간 편견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팩트이기도 한 게 실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보다는 공간지각력이 보통 더 좋아요. 그래서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계산은 잘하지만 운전을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. 그 운전은 거의 다 순발력과 공간지각력이거든요.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경험? 그렇죠. 서양은 교구 학습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요. 예를 들면 서양 미드 같은 걸 보면요. 항상 커다란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에 알파벳 써 있고 그거 보셨을 거예요. 그걸 애들이 2살, 1살 때부터 막 쌓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모빌도 좋아하고 직접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한테 나무로 돼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구체물들을 많이 안겨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공간지각의 차이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왜냐면 저도 검색을 해보면 외국의 이제 엄마표들을 보면 대부분 교구를 막 자체 제작도 하시고 DIY로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렇죠. 생활 속에 있는 물건도 많이 갖고 오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노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. 거의 다 핸드폰으로 시각적인 걸로 이제 많이 갖고 놀고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아이들은 확실히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보다는 평면으로 돼 있는 딱지라든지 카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교구보다는 그런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제 공간지각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.
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교구를 만지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다. 그런데 이 시기에 못 늘렸다 하더라도 네. 초등 교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공간지각력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. 그리고 성인도 사실은 하면 늘잖아요. 그렇죠. 네. 여기도 뭐 20대 2살 때 공간지각력이 80대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네. 실제로도 막 이제 우리 대기업 시험에 공간지각력 문제 나올 때 그럼 네. 대기업 시험 치는 사람들은 다 못 치게 해요. 음. 다 그 나이 때도 준비하는 방식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네. 걸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그래서 대기업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인재들을 뽑을 때 공간지각 문제를 그래서 내나 그렇죠. 이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돌리지 않고도 돌린 네. 모습을 알아야 되고 시뮬레이션 해봐야지 그렇죠. 큰 일을 네, 하니까. 네. 또 그런 프로그램도 더 잘 다루겠죠. 네네. 3D 그렇죠. 프로그램도.